네, 오늘 다우지수 마감 지수가 13,954포인트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14,000을 코앞에 두고 있죠. 사상 최고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뉴욕에서 14,000을 넘어서서 2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그리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좀 쉬어가는가 싶더니 오늘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당초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경제지표 얘기도 앞서 그 연구원께서 했습니다는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유럽에서 유로당 1.35달러 이상 돌파한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뉴스가 될 거고요. 그보다 더 큰 뉴스가 아마 미국 증시가 오늘 모든 외신에서 14K라는 표시이 떴습니다. 네. 이 K는 천의 뜻이죠. 네. 그래서 14,000 이게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에서 시청자분도 눈에 깜짝할 만한 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5년 만에 S&P 지수가 1,500을 돌파한 데 이어서 14K, 즉 14,000을 다우지수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 13,970까지 갔습니다. 네. 30포인트 남고 있죠. 그래서 막판에 이걸 돌파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그 월가의 경계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떨어져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14,000대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월가 시각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당초 세계 경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부 금통위원이라든가 또 김종인 이렇게 전 그 수석께서 숙취 현상이다. 너무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는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전형적인 스프링 임팩트. 봄날에 따뜻한 기온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런 쪽의 스프링 임팩트가 전형적으로 발표해서 오랜만에 이 스프링 임팩트라는 표현을 아마 시청자분도 네. 나오실 겁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후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재정절벽 문제로 시장의 발목이 잡혔었습니다. 올 들어서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네. 사실 그 추수감사 세일에 빅 세일이 됐다. 이 의미를 좀 잘 지켜봐 달라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 때 미 국민들이 위기를 생각해서 소비라든가 이거 줄이고 부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릴 레버리지 국면이 마무리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랠리, 제너럴 이펙트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12,800에서 지금 14,000에 바깥 다 왔으니까 상승률로 보면 한 10%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너럴 이펙트 1월 효과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심리 개선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경제 더블 딥이라든가 트리플 딥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미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돈이 네.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정절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돈이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증시로 자금 이동,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의 그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채권, 결국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네. 플라이트 컬트에. 이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도 큰 힘입니다. 아마 다른 뉴스가 없으면 이것도 크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다뤄질 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전에 그 11월 달 1.30에서 지금 2%에 진입하는 양상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800에서 14,000에 바짝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의 성향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월간에서는 최소한 채권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현상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심리가 좋다 보니까 머니 무브에서 그레이 로테이션 투 시큐리티 마켓 해가지고 증시로 자금의 대이전, 그레이 로테이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레이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 무브에서 한 단계 뛰어 오른 것이 그레이 로테이션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최근에 미국의 시장 간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월가의 분위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긴 하지만 비관론자들이 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월가의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월가의 분위기를 이길 때는 작년 그 8월에 있었던 컬트 오브 시큐리티에서 주식 승배 논쟁을 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버핏의 승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8월 달에 버핏이 이렇게 투자했던 주식이 지금 대체로 한 20%에서 30% 6개월 단위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뉴스인데요. 아마 올해 버핏이 소속되어 있는 버크셔에서 외에 주총에서는 또다시 2만 명 이상 참가자가 기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의 에서 그런 반면에 여기서 같이 또 흘러냈던 사람이 이제 빌 그루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월가에 등장하지 않은 사이고요. 50%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할 것이다. 연초에 예측했던 게 아마 기관으로서는 시티그룹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마크 파버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1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계적인 IB들이 올해 주가 전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아마 이 주가 상향폭이 대부분 다 상한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나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일부 증권사 같은 하한선이 지금 예측이 틀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이렇게 그보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에서 하한선보다 더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예측이고 상한선보다 더 올라가면 그건 좀 기분 좋은 예측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IB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의 전망치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실제 상향 조정하는 기관도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 아마 미국의 월가 분위기를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뉴욕 증시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지속하려면 경기가 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경기가 주택 관련 지표도 최근에 또 좋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힘을 내주면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버냉키가 의도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 재정 정책은 한계에 있고 금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유일한 창구가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돈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면 경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항상 강의 때 이걸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자금을 주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시켰다 하는 것은 3차 양적완화 정책도 선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갔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효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발표했던 캐시일러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까 시원 캐스터께서 이제 이 지수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잘 아시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주택시장 좋습니다. 주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 개인의 하우스홀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셋 이펙트가 자산 효과가 결국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 측면,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소위 소득이 증가하는 측면, 요 두 가지 원천이거든요. 요게 다 좋습니다. 근데 임금 소득보다는 요 자산 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Y분의 S, 소비 성향이 임금 소득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효과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서 총수 항목 기여도가 소비가 7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와 증시 간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해서 레스펙트,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 결국은 경기가 끌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3%는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것보다는 버냉키 리스크,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 이런 또 출구 전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하반기 정도 들어서는 아마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가가 의외로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의외로 올라가고 경기가 의외로 좀 하면 비정상적 대책에 해당되는 양적완화 정책,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자체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논의될 만큼 사실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절벽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 상승에 어떻게 되면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가 채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채 문제, 재정절벽 문제. 이제 원래 이런 논의도 심적 상태에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최근에 월가 보면 재정절벽은 부분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남아있는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감지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절벽, 그다음 국가부채 한도, 그리고 재정적자 문제, 국가채무 문제 이런 것은 미국의 재정절벽이 타결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이 캄캄한 블랙스완 단계에서 지금은 하얀 색깔이 다소 이렇게 하는 그레이스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재정절벽과 건강부채 한도가 확대됐다 해도 미국의 재정적자라든가 국가부채 문제가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래서 경기만 회복되면 사실 미국은 재정수입 구조가 누전적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소득 증가해서 사실상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가 확 줄어드는 이런 그 미국의 재정 구조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경기의 회복세를 감안해 볼 때 월가가 무슨 근거가 없이 이렇게 연방부채 한도 확대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웰스펙트에서 경기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기대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연방부채 한도가 확대가 또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과거보다는 그렇게 리스크로 생각하는 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000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낙관론 2만 시대를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 현재 상황과 경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